안녕하세요. 쇼킹부동산입니다. 국토부가 금기를 깨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전세제도 개혁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뒤에서 지금 시가 많은 갭투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갭투자의 비밀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주택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달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돼요. 자, 갑자기 웬 규제 완화일까? 시장이 회복 중인데 일단은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소식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세금이 덜 거치더라. 야, 왜 세금이 덜 거치냐? 부동산과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다. 그러면은 자산시장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거래량을 늘려야 되는 건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투자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된 규제가 풀릴 거란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국토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명 다 했다. 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자,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세제도는 워낙 오랜 생태계고 뭘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법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세제도 사기나 주거약자에 대한 피해가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 전세제도 대수술을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개정 하반기 때 추진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에서부터 검토가 됐고 원혜룡 국토장관 취임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이번에 빌라 사기 사건의 명분으로 개편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개정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4년을 보장하고 가격을 이것 이상 못 올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인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하기로 했죠. 과태료 기간을. 자, 임대차 3법 개정의 핵심, 지금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전세 계약 종료 2년 정도 됐을 때 세입자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자,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까지 이제 안정된 거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때 5%까지 증액이 허용됩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자,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 이 5% 증액 허용한 것을 10% 안팎 또는 주변 전세값 일정 수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될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야당에서 계속 약간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 야당이 이거 오케이 해줄까요? 일단은 장기 추진 과제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3자가 보유한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줄 때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 등에 맡겨준다. 그럼 은행이 보관하면서 이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을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못 돌려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큰 의미 없는 발언이에요. 이게 전세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세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택으로 수입을 원하면 월세를 받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 목돈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갭투자 새로 할 때 전세 세입자 맞추잖아요. 이 전세보증금 받자마자 매도인한테 바로 돈 넘겨버려요. 이것을 뭐 어디 보내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전세 주던 사람도 새로운 세입자 줄 때 이 전세보증금 받아서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사용하거든요. 어디 다른 데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냥 이야기한 발언 그 정도로 치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성은 없어 보여요. 추가로 전세보증보험 확대도 언급이 됐어요. 현재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번에 전세 사기 문제에는 전세 대출의 확대와 그리고 전세 대출의 보증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보증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추가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추가 규제 완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1월 31일 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완화됐는데 그때 LTV 30% 허용됐거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허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임차보증금 반환은 대출 받을 때 이 DSR 한도에 걸려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DSR은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받을 때 문제가 되는데 신용대출을 보유하는 갭투자는 DSR 한도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못 받네. 이거 이번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 부족 이슈도 언급이 됐습니다. 공급 부분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인허가나 착공, 분양을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어 빠르면 3년 뒤에 공급 위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사비 증액 관련 이슈,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공사비를 늘려달라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한꺼번에 빵 터질 가능성을 우려하더라. 그런데 지금 미분양 주택을 그럼 줄여주면 되는데 정부에서 개입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행사가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시행사가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시장에서 알아서 소화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미분양 주택 분양책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도 나왔는데요.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해소가 됐다. 작년 4분기 때 국토부의 최대 과제는 이제 경착륙, 이제 부동산 시장 폭락을 막아라였죠. 그래서 12월 달과 1월 달에 연이어서 굵직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주택 매매 시장에 있어서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한다고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오늘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갭투자 소멸 내용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2천만 원으로 3억대 아파트를 다시 고개 뜨는 갭투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비율 아시엘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화성시의 갭투자 비율이 6.7%, 세종시의 갭투자 비율이 최근 3개월 내 8.9%, 평택시가 7%, 그리고 인천 연수구가 7.4%더라. 자, 그래서 갭투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요, 소멸 수준이라고. 갭투자 비율이 많았던 2021년 3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14.7%인데 현재 7.4%, 세종시는 18.8%인데 8.9%,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새낀 매물, 새낀 상태에서 매수는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갭투자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갭이 줄었다고 언급한 단지 볼까요?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 제일 풍경채인데 여기가 기사에서는 전용 74타입이 4월에 매매가 3억 7천에 됐는데 5월 전세가 3억 5천이네, 야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전용 75타입의 매매 가격은 5억 3천이고요 전세 가격은 3억이었습니다. 갭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 수요는 거의 멸종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요, 부동산에 가면은 투자로 사실 거예요, 실거주 하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지금 그냥 다 실소자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왜? 현재 시장 상황 반등을 다 실소자가 만들었고 매수세도 그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갭 투자 해도 되나요?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주택자분들이 갭 투자나 이제 분양권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무조건 내 집 마련 우선이라고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부터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 만기에 맞는 전세기 매물 참는 거 뭐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또한 미래에 살고 있는 집을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미리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실거주 목적을 겸한 갭 투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잘 한 이후에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려요. 갭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2021년 7월에 집값 고점이 10억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한 35% 빠져서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살려고 봤더니 한 7억 5천 정도 돼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죠. 갭은 한 3억 정도 된다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5천이라서. 자, 얘는 어떤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고점을 찍은 지 10년 안에 전 고점을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억 5천에 매수해서 10억이 되려면 한 8년 정도 시간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8년 동안 얘가 10억이 되면 매년 3,125만 원씩 상승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투자금은 3억 원인데 매년 3,100만 원씩 오르니까 연수익률은 10% 이상이죠. 근데 계속 연수익률이 10%일까요?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전세값 상승에 따른 자금 회수는 덤입니다. 아니 그래도 2021년 고점이 얼마나 높았는데 이것이 10년 뒤에 무조건 회복한다고 확신을 하냐? 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최저임금이 월 10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만 원으로 2배가 됐죠. 자, 2013년 M2 통화량은 173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M2 통화량은 3810조 원이죠.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 부동산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 모두 다 10년 뒤에는 전고점을 회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2021년 고점을 10년 뒤에 회복한다는 거 솔직히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나마 고점 대비 하락폭 마이너스 25% 전후에 초급매 있을 때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 수요는 지금은 멸종됐지만요.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실소자 입장에서 자, 갭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막막한 내 집 마련과 투자 답이 있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요. 분양과 갭 투자,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상식까지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고 이미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2주택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